안녕하세요. 푹 빠지는 드라마 이야기의 귀한 구슬 이귀옥입니다. 행복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폭삭 속았수다 2회의 부제목은 요망진 첫사랑이에요. 애순이와 관식이의 유년기 우정이 첫사랑으로 발전을 하죠. 애순이는 시인이 되려는 꿈을 꾸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여건이에요. 게다가 여인숙 주인인 부부한테 사기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세상이 만만치는 않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럼 2회로 들어가 볼까요? 이 회에서 명장면을 볼게요. 관식이는 생선을 정리하면서 애순이를 위해 챙겨둔 전복 2개를 소중히 망태에 넣고 있어요. 애순이 갖다 주려는 거죠. 그런데 애순이가 달려와서는 나 부산 가래, 나 공순이 하래, 나 갈 집도 없다고 막 울어요. 이복 동생들은 깨끼에 넘어갔고 할머니는 쫄딱 망했고 천지에 오해순이 반기는 건 양관식이밖에 없다고. 근데 내가 왜 섬놈한테 왜? 그러면서 막 한탄 섞인 원망을 하면서 쏟아놓죠. 이 장면은 애순이의 절박함과 상실감 그리고 관식이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관식이가 큰 소리로 그동안 외워놨던 시를 외치는 거예요. 청마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죠. 울고 있는 애순이를 앞에 놓고는 시를 낭독하는 관식이의 진지한 표정과 행동을 저는 명장면으로 뽑았어요. 이 시의 제목인 깃발은 영원한 이상과 그리움의 상징이에요. 시 내용 중에 노스텔지어가 나오죠. 노스텔지어는 과거에 대한 향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면서 이상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는 노스텔지어, 즉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살아간다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관식이는 애순이가 외쳤던 노스텔지어를 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시를 몇 번을 외치면서 외우는 모습을 보이지만 애순이는 노스텔지어만 알면 뭐하냐면서 나 대학은 시인은 육지는 그러면서 앙탈을 부리죠. 나 부산 가래. 나 공순이 하래. 나 이제 집도 없어. 쓴남이 순봉이 생기는 깨끼에 넘어갔고 할머니네는 쫄딱 망했고 나는 무슨 아랫목도 없고 천지에 오해순이 반긴다는 거 양반식이밖에 없으니까 그니까 내가 왜 내가 서운한데 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나는 무조건 서울로만 시집갈 거야.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처럼 나부끼고 급기야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 네버.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누구인가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매달쳐간 그는 노스텔지어만 알면 뭐해. 나 대학은 시인은 나 육지는. 이 장면은 관식이의 순수한 마음하고 애순이의 복잡한 감정이 얽힌, 그렇죠. 애순이는 꿈은 이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두 가지가 뒤엉켜버린 그런 애틋하고도 애잔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폭삭 속았수다 역시 한 시대의 삶과 그리움을 담아낸 작품으로 관식이와 애순이의 이야기는 이 시와 교집합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회에서 명장면을 하나 더 볼까요? 애순이와 관식이는 가출을 해서 제주도에서 부산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미성년자라고 배 선장에게 추궁을 당하죠. 도민증 내놓으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까지 더듬는 관식이를 제치고 애순이는 당차게 부부라고 큰 소리 치니까 배 안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지죠. 선장은 어안이 벙벙해지고 승객들은 귀엽게 속아 넘어가요. 저는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았어요. 도민증 신분증 없으면 너희들은 김신조다. 다 컸다며. 있으면 줘봐봐. 저기요, 미성년자 맞지? 선생님? 너희들 뭔데? 뭐냐고? 부부, 뭐? 부부인데요, 우리. 다 컸으니까 결혼하지. 애들끼리 결혼해요? 가자, 여보. 애순이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요. 선장의 추궁에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를 뛰어넘는 강인함을 보여주죠. 참고로 1960년대 한국에서는 조혼이 비교적 흔했다고 해요. 지방에서는 10대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민법상 혼인 가능 연령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2020년도에 법 개정을 해서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통일이 됐고요. 다음은 2회에서 명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여곡절 끝에 둘은 부산에 도착하고 사기꾼 부부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들어가죠. 그 여인숙에서 둘이 대화를 나눠요. 관식이와 애순이 대화를 명대사로 뽑았어요. 관식이는 할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애순이 너를 구박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을 해요. 애순이에게 검정고시를 보라고 자기는 공장에 다니겠다고도 하고요. 그냥 한번 덤벼나 보지. 할머니가 그렇게 무서워? 할머니 안 무서워. 댐비면 호래 자식이고 토끼면 드로래 자식이래? 할머니는 안 무서워. 퍽이나? 너 서럽게 할까봐 무섭지. 너는 검정고시 치워. 공장엔 내가 나갈 거니까. 이 시대를 본다면 남아 선호사상이 주일 때인데 그 시대 분위기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애순이 하나만 우선이고 애순이만을 사랑하는 관식이의 사랑이 멋지게 나타나요. 관식이 표현은 단순하지만 깊은 헌신을 담고 있죠. 애순이 역시 이 사랑에 응답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놔요. 제주에서 금도끼, 은도끼 다 놔두고 멋대가리 없는 너를 왜 선택했는지 아느냐고, 무쇠 같아서라고, 배는 고라도 마음은 안 골겠다 싶어서라고요. 내가 왜 제주 바닥에서 제일 멋대가리 없는 양관식이한테 시집 가는 줄 알아? 무쇠 같아서. 배는 고라도 마음은 안 골겠다 싶어서. 무쇠 같아서라는 애순이 표현은 관식이의 단단하고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배고픔 속에서도 마음만은 굳건히 채우고 싶다는 애순이 말은
어린 나이에 비해서 너무 현명하죠. 17살짜리 여자애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기막혀요. 저는 이 나이 때 애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둘이 주고받는 대화는 두 사람의 사랑이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관습을 넘어서서 서로의 진심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걸 표현하네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애순이와 관식이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희생으로 시대의 장벽을 넘어섰어요. 이 회에서 갈등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부산 여인숙에서 애순이랑 관식이가 사기꾼 주인들한테 제대로 당하죠. 부산 인심을 내세우면서 국수와 술을 공짜처럼 줘요.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는 전 재산이 든 여행 가방을 훔쳐가고요. 신고하겠다고 따지니까 오히려 신고해봐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쳐요. 미성년자라 불리한 걸 아니까 꼬투리 잡아서 겁을 주는 거죠. 애순이랑 관식이는 머리를 맞대고 도둑맞은 가방을 되찾기로 해요. 몰래 여인숙 부엌에 숨어서 컴컴해지길 기다려요. 그 부엌에 있는 삶은 국수를 먹으면서 작전을 짜죠. 그런데 막상 방에 들어가려니까 관식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꼼짝도 못하네요. 애순이는 엄마 사진이랑 금개구리부터 챙기자, 안 보이면 돈통이라도 들고 나오자 그러면서 설득을 하지만 관식이는 겁에 질려서 대답도 못해요. 이건 도둑질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전 재산이다. 오빠도 이제 가장이다. 그래도 꼼짝 안 하죠. 그러다 애순이가 결정타를 날려요. 여보, 딱 한마디. 그 순간 관식이 눈빛이 바뀌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 장면을 갈등으로 뽑았어요. 금개구리랑 엄마 사진이 1번이야. 알지? 일단 우리께 보이면 찾고 안 보이면 쟤네 돈덩이라도 들고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봤자 우리가 믿죠. 금개구리랑 똔똔이 돼? 이거 도둑질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같이 살 전재산세야. 관식 오빠. 오빠 너 이제 가장이야. 여보. 생전 도둑질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본 착한 관식이한테 이 상황은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애순이는 그걸 꿰뚫어 보고 책임감을 자극해서 관식이를 움직이게 하죠. 이 짧은 순간에 애순이의 똑똑함이 빛나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상대방 약점을 찔러서 조종하는 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아니냐 싶기도 해요. 이 장면, 관식이의 갈등과 애순이의 영리함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진짜 손에 땀을 쥐게 만들죠. 여러분은 이 둘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인숙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들키면서 애순이가 잡히죠. 관식이는 들고 나온 돈통을 내던지고 남자 주인에게 달려가서 때려 눕히려는 자세로, 또 애순이는 여주인 이마를 박아버리는 장면으로 2회가 끝나요. 2회의 마무리 멘트는 엄마의 첫사랑은 최배달이었다. 엄마는 기밀이었다. 라고 하죠. 여기서 최배달은 그 시절 일본에 무술 가라테를 수출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기밀은 지금까지도 유명한 프로 레슬러죠. 관식이를 최배달로, 애순이를 기밀로 은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2회 요망진 첫사랑의 끝은 이렇게 되는 거였죠.
다음 3회에선 또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역시 재미나서 웃고 가슴 아파서 뭉클한 3회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한 시간을 하루처럼 지금까지 이규혁이었습니다.